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그리고 활용법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크립토 시장, 이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실전 적용이겠죠. 지금 우리가 시장 안에서 담아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요 코인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5.94%, 6%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는 93,8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94,000달러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소폭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95,000달러까지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0% 상승률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죠. 1,500달러도 훌쩍 뚫고 넘어서서 이제는 1,700달러, 1,800달러를 향해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8% 가깝게 오르면서요. 2.2달러도 돌파하면서 현재는 2.3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8% 넘게 오르고 있죠. 150달러가 단기적인 주요 저항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 시도하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시세들이 괜찮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시장 안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도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비트코인을 대량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를 돌파하고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 일축 등 시장에 불안감을 주던 요소들이 조금 완화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의 이런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번에 이 ETF를 통해 축적된 비트코인은 약 4,300개에 달합니다. 전부터 기관들의 움직임은 시장 성장의 전조 현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자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기 시작했죠. 주요 기관들의 참여가 앞으로도 공고한 상승 동력이 되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캔터 피츠제럴드가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피츠제럴드는 소프트뱅크, 테더,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와 협력을 해서요.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전문 인수합병 법인을 설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스트래티지 전략을 모방해서 대규모로 비트코인 매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SEC 새 위원장으로 친가상자산 인물인 폴 애킨스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요. 향후 비트코인 확보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내용과도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 확보에 주력을 함으로써 시장에 조금 더 탄탄한 하방 경직성이 생기기를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중요한 이슈들이 24시간 동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내가 너무 많아서 다 찾아보지 못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수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오늘은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55%가 암호화폐를 보유해본 경험이 있고 이 중에 52%가 수익을 봤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 선호 심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시장이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실력을 드디어 발휘할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부터는 수목 금요일에 내일의 코인에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코인 시장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훈훈해졌다 보니까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는 코인들에 미리 탑승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나는 이미 늦었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바심은 잠깐 내려두시고요. 아직도 안나쌤의 전략이 유효하게 먹힐 수 있는 코인들 당연히 남아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전략 꼼꼼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앤 트윗 중에 트윗을 먼저 만나보는 차례죠.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X부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그 X 도대체 뭐야 계속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세 가지 트윗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랜만에 첫 번째 트윗으로는 마이클 세일러의 포스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인물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 겸 회장인데요. 가장 잘 알려진 기관급의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고요. 현재 2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스팅을 올렸냐면 SEC Chairman Paul Atkins will be good for Bitcoin. SEC의 새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비트코인에 좋을 것이다. 긍정적인 인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21일이죠. 폴 애킨스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제34대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을 했는데요. 어제 그 취임식이 열렸어요. 이렇게 세일러가 폴 애킨스의 취임식 영상도 이렇게 트윗과 함께 올렸는데요. 이 취임식에서 애킨스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는 걸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애킨스 위원장이 암호화폐 혁신가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이 규제 확실성을 제공할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미국이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 애킨스의 전임 위원장인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규제 접근을 했었는데 네.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긍정적 정책 전환의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해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맞물려서 SEC가 시장 친화적인 규제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애킨스 위원장은 과거에도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우리 막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 철학을 실천에 옮기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SEC가 이제 더는 암호화폐에 적대시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겠다라는 정책적인 선언에 가까운 거죠. 이 발언이 비트코인 ETF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기관 진입 그리고 디지털 자산 활성화 등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윗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트윗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트윗은 비트코인 관련 뉴스 그리고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미디어 채널인 심플리 비트코인에서 올린 포스팅입니다. 블랙록 CEO Larry Fink says no one should be surprised if Bitcoin hits $700,000.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70만 달러에 가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이제 심플리 비트코인에서 포스팅으로 올렸는데요. 먼저 레리 핑크라는 사람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과거에는 암호화폐 비판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론칭을 하며 강한 지지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나 블랙록이 만든 IBIT라는 이 ETF가 승인하자마자 ETF 시장에서 1위 ETF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미국의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자마자 연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이 이 IBIT에 수십억 달러를 예치하면서 투자에 들어간 거죠.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블랙록 ETF에도 이미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에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강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70만 달러, 과연 현실이 가능한 것인가? 이 숫자가 단순한 낙관론은 아니고요. 현재 글로벌 ETF 수급이라든지 금 대비 시가총액을 또 생각해보고 여기에 더해서 채택률 증가에 대한 속도 등을 고려한 추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채굴량 현재 9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굉장히 강한 자산이죠. 시간이 갈수록 새로 나오는 물량은 줄어들고 그런데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금의 전체 시가총액은 13조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8조에서 2조 달러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금 시총의 절반까지만 따라가더라도 1비트코인의 가격이 30에서 40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록 CEO 이 레리 핑크가 말한 70만 달러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발언은 단순히 과장을 한 게 아니라 이런 희소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대체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전망이라는 거죠. 또 여기에 더해서 블랙록의 전략적 방향성 그리고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트윗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트윗 역시 비트코인 관련한 포스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포스팅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크립토비스트의 비트코인 관련 포스팅을 가지고 왔어요. 좀 빠르고 임팩트 있는 정보 큐레이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 비율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서 가격 상승 신호에 대해서 포스팅을 굉장히 자주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세계 유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수 중이라는 사실을 간단하면서도 좀 강력하게 요약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Fidelity, BlackRock, ARK Invest, and Bitwise are all buying Bitcoin right. 피델리티, 블랙록, 아크 인베스트 그리고 비트와이즈 같은 기업들이 같은 회사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피델리티, 세계 최대 연금 운용사 중 하나인데 현물 비트코인 ETF를 상장되어 있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IBIT 조금 전에 만나봤었죠. IBIT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크 인베스트,
캐시 우드가 이끄는 혁신 투자 전문 운용사인데요. 역시나 비트코인 ETF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시도했던 곳인데 암호화폐 ETF 전문 운용사입니다. 이 네 곳 모두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현물 ETF,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ETF 기반의 비트코인 매수를 확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트윗, 지금 시장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좀 주목을 해라, 각성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주도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기관 주도로 그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윗이 그 흐름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만나봤다면 우리 비트코인 차트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가상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트코인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4월 16일 방송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그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차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87K 라인의 저항선이 주요한 심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87K 라인 돌파할 경우에는 90K 라인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90K 라인도 무난하게 돌파를 했고요. 현재는 93K 위쪽에서 안착을 시도 중입니다. 이후의 방향성을 좀 살펴보자면 94.5K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거래량 한 번 더 동반해주면서 94.5K 라인 돌파까지 성공을 한다면 전고점 도전에 대한 전고점 도전까지도 예상이 가능해서 다시 한번 대상승장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항선 돌파에 좀 실패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역시나 93K 라인이 지금 가격대 안착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주요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90K 라인부터 94K 라인, 이 라인을 박스권으로 해서 평이한 수렴 구간을 어느 정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살펴볼 수 있는 X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는 X 내용도 만나봤고요. 지금 현 시점에 비트코인 흐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죠. 94.5K 돌파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까지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대상승장까지도 노려봄직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X들 만나봤으니까요. 이제는 이슈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시 한번 바뀐 발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지난 시간반에도 아니 해임을 한다고 한다. 이거 네. 너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딱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파월 해임해야 라는 주제로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왔었는데 맞아요. 바로 180도 바뀌었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내가 원하면 파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발언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금융시장을 좀 민감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제가 법적으로 연준 의장이 좀 확실한 해임 사유가 없다면 좀 해임 어렵다고도 그쵸. 짚어드렸었는데요. 바로 어젯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이랑 만나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해임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임할 생각 없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이전보다는 굉장히 유해졌다고 봐야겠죠. 그쵸.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이날 전 거래일에 모두 2%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계획이 없다는 발언과 함께 시장에 퍼졌던 파월 해임설이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 선물이 2%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전날 하락했었던 달러, 미국 국채, 주식시장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맞습니다. 이 3대 지수도 모두 전거래일 분 하락을 만회하면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전 방송에 제가 살짝 노래 불러드렸더니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백지영 님의 그
이제 다시 해이만해. 이제 안 한다는 건가요? 너와 같은 사람. 트럼프도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뉴욕 증시 흔들리고 3대 지수 떨어지고 막 선물 내리고 채권 안 좋아지고 하면은 트럼프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는 트럼프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호재가 또 시장에 함께 더해졌습니다. 트럼프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즉 고율 관세도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언급을 했어요. 최종 합의 시에는 현재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관세율이 될 것인데 그렇지만 0%는 아니다. 오. 이러면서 전면 철폐에 대한 가능성은 일축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강하게 나가지 않겠다면서 오. 우호적인 협상 태도를 유지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다. 내가 나서는 거 아니고 중국이 아마 나설 것이다. 라면서 자신감 있는 입장도 어느 정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기보다는 협상에 물꼬를 트고자 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시진핑과의 관계, 시장의 반응, 연준의 정책까지 고려를 해서 좀 종합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관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시장과 외교를 의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기조 전환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시 또 해임해야라는 또 이슈를 달라지는. 가지고 오게 될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안도. 이렇게 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도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걸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얼마나 출렁이고 있는지, 민심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밀당의 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도 항상 변수를 품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벤처가 추진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30억 달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누가 이걸 만들고 있느냐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상무장관이 하월드 루트릭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상무장관의 아들이 브랜든 루트릭인데 이 브랜든 루트릭이 바로 켄터 피츠제럴드의 회장입니다. 켄터 피츠제럴드가 소프트뱅크 테더와 함께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벤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벤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모델을 참고한 벤처 구조예요. 이 컨소시엄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인수 전용 투자 법인을 설립을 해서 네. 파트너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이 법인으로 편입을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한때는 소프트웨어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로 전환을 한 후에 시가총액이 910억 달러까지 성장을 했던 기업이에요. 네. 이 루트릭이 스펙인 켄터 에쿼티 파트너스를 통해서 새로운 회사인 21 캐피탈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해당 법인이 올해 1월에 2억 달러를 사전 유치를 했고요.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자들 그리고 트레이딩 회사로부터 총 3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더에서 이제 15억 달러, 그리고 소프트뱅커에서 9억 달러, 그리고 비트파트넥스에서 6억 달러를 출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3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전환사채, 그리고 2억 달러 규모의 지분 사모 투자를 통해서 추가 비트코인 매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브랜든 루트릭은 아버지인 하워드 루트릭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켄터 피츠제럴드 회장직을 승계를 한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 네.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벤처도 그 기조의 연장선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가 이번에 프로젝트 외에도 브랜든 루트릭 주도하에 추가적으로 2개의 스펙을 준비 중인데요. 최근에는 제3자가 발행한 스펙에도 다수 참여를 하면서 이 스펙 중심의 암호화폐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신문사에서는 아직 보도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아직 공식적인 내용은 안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계획이 몇 주 내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뭐 조건이나 수치 같은 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좀 빠르게 우리가 이 소식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단독 보도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와 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 단순히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한 상장사를 만드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로 만든다는 건 기존의 ETF보다 훨씬 직접적이면서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기업 밸류에이션 수단으로 채택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와 봤고요. 네. 또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가 월가에서는 이미 7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업력이 꽤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브로커리지 하우스예요. 단순히 투자나 인수에 대한 자문을 넘어서 직접 스펙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운용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건 더더욱 암호화폐가 이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제도권의 월가의 정통 자산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캔터가 직접 만든 상장 이 스펙 외에도 2개 이상의 추가 스펙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또 향후에 암호화폐 중심의 상장사가 연이어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점까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EC의 정책 변화와 맞불린다면 암호화폐 기반의 상장사가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만나봤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아들이 운영하는 투자은행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암호화폐 전문 벤처기업을 만든다라는 소식을 만나봤는데요. 확실히 암호화폐가 이제는 전통적인 제도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니까요. 내가 투자를 여태까지는 망설였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씩 첫걸음을 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는 뉴스 기사 2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X도 그렇고 뉴스 기사들도 그렇고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쏟아지기 때문에 혼자서는 뭘 선별해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이 있는 거겠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별된 정보들만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과 조금 더 친해져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코인 클래스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기초 개념을 배우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코인 클래스에서 추세부터 지지, 저항, 거래량까지 차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만나봤잖아요. 맞아요. 여태까지도 이제 많이 쌓였어요. 맞아요. 그새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진도를 나갔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요. 차트상에서 파동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 이제 조금 생소한 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파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죠.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호수가 굉장히 잔잔한데 돌을 하나 딱 던졌다라고 오. 생각을 해본다면 돌이 딱 던져졌지만 그 옆으로 물결이 막 착착착착 그렇죠.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코인 그리고 주식같이 차트가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도 파동이라는 게 오. 존재하는데요. 매수세가 강할 때는 당연히 상승 파동이 존재하고요. 음. 이런데 매도세가 강할 때는 하락 파동이 존재를 하겠죠. 네. 여러분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상승 구간이라고 해서 늘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조금씩 내리기도 하면서 음봉을 또 만들면서 또 양봉을 만들며 올라가고, 하락 구간이라고 해도 모든 캔들이 음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상승하는 캔들도 나오면서 하락을 이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차트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파동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움직인다는 하는 게 겁니다. 파동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가시죠? 똑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라도 이 파동의 상하방 방향성 그리고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추세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또 내렸다, 다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상승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 파동의 크기는 거래량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조약돌을 아주 살짝 던진다면 굉장히 잔잔한 파동이, 잔잔한 물결이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적으면 잔잔한 잔파동이 차트에 나타나고요. 볼링공만한 돌을 막 힘껏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호수도 굉장히 파동이 심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래량이 커진다면 그만큼 큰 파동이 차트에 나타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돌의 크기와 힘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거래량이 곧 시장에 유입되어 있는 유동성 그리고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심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동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반대쪽에서 우리가 또 돌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존의 방향보다 더 강한 반대 방향에서 파동이 막 온다면 파동이 꺾여서 반대 방향으로 또 진행이 돼요. 그쵸. 이 내용을 차트에 대입을 해보자면 하락 파동이 나오다가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상승 파동으로 변곡이 잡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하나씩 또 차근차근 얹어지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 빌드업을 해요. 빌드업이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코인 차트에서 우리가 파동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진입할 땐지 빠질 땐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파동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상승 중에도 잠깐 빠지고 하락 중에도 약간의 반등은 나오죠. 그런데 파동을 모르면 하락 중에 잠깐 나오는 반등에 확 매수를 해버리고 상승 중에 나오고 있는 조정에 갑자기 매도를 해버리는 손절하는 실수를 합니다. 파동을 알면 이건 눌림이다, 이건 추세 전환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또 추세의 강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돼요. 파동의 길이나 크기, 형태를 보면 지금의 상승이 진짜 힘이 있는 상승인지 아니면 단기 급등 후에 꺾일 상승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큰 손들, 고래의 움직임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래들도 파동의 원리를 기반으로 물량을 확 던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쪼개서, 조금씩은 아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물량을 쪼개서 매집하고 매도를 합니다. 네. 이런 파동을 읽을 수 있으면 세력의 의도도 어느 정도 따라붙기가 수월해져요. 또 패닉 매수, 패닉 손절, 우리가 굉장히 금기시해야 할 것들이겠죠. 맞아요. 패닉 매수, 패닉 손절을 줄이고 계획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파동을 모르면 감정에 휘둘려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조금 내려가면은 상승 중에 잠깐 내리면 이제 끝나는 건가 하고 갑자기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쵸. 파동을 알면 시장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시야가 생깁니다. 이번엔 이동평균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맞아요. 이 이동평균선을 파동에 접목을 해볼게요. 이평선이라는 건 결국 일정 기간 동안 이 종목에 거래하는 데 참여를 했던 모든 참가자들의 평균 거래 단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의 기울기 속에 해당 거래를 했던 주체들의 심리가 녹아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제가 알려드렸던 파동 그리고 이평선 간의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차트를 살펴보면 이전보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차트가 서로 멀어지는, 이동평균선이 서로 멀어지게 된다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단기 이평선이 치고 나가는 방향대로 발산이 나오면서 강한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 파동의 높낮이가 이전에는 이랬다면 점점 조금씩 높낮이가 작아지면서 이평선 모이면서
수렴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더 나아가서 이평선이 차트상에서 파동의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개별적인 캔들에 대해서는 이평선이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요. 이 부분을 보자면은 이평선 안에서 웬만하면 작은 캔들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차트의 힘이 약해질 때 파동은 상하단에 위치한 장기 이평선 그리고 단기 이평선에 부딪히면서 파동의 높낮이가 줄어들면서 수렴 구간에 돌입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차트 힘이 강해질 때 상하단에 있는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쪽 보시면은 이 캔들들이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하고 이 위쪽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파동의 높낮이를 키우며 발상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차트를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엘리어트 파동 아니면 N자형 패턴 다우 이론 같은 걸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난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지 하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이론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왜냐하면 패턴은 결과물이에요. 모든 상황이랑 패턴을 다 암기하고 숙지할 수 있으면 분명히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많은 경우의 수들을 모두 익히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움직이는 원리 그리고 이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인 거래량, 지지와 저항, 수렴과 발산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없이 패턴만으로 맞추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턴은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파동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트에 대한 강의를 오늘 혹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앞선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지지와 저항, 거래량의 중요성 그리고 캔들의 의미 같은 것들 저희가 이전 코인 클래스 내용들 모두 요약본으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코인 클래스를 듣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전 수업에 대한 요점 정리본을 함께 받아가시면 집에서 복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는 파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파동이라는 걸 만나보면서 여태까지 배웠었던 모든 기초적인 개념들이 다 접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명을 듣다가 이평선은 도대체 뭐고 수렴과 발산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전 내용들까지 요약본으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개념은 만나봤는데 이 개념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실전 적용이겠죠. 이 개념을 어떻게 코인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만나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심 코인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관심 코인도 또 지난주 네, 내내 보여주셨던 맞습니다. 것도 다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요. 지난주 방송 보고 이제 관심 코인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가져가셨을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월, 화, 수 그리고 금요일에 이렇게 내일의 코인에서 인사를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가져왔던 관심 코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는지 함께 잠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월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솔레이어 19%까지 이틀 만에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화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오르카도 짠 19%까지 것처럼 19% 올랐네요. 그러네요.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또 수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야. 가스 28%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지난주 월화수 관심 코인들 모두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20%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이상 가져갔던 관심 코인도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스트라티스 4월 8일 방송에서 관심 코인으로 가져왔었는데 와. 112%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4월 10일에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왔던 아더는 146%까지 일주일 만에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와. 제가 방송 이후에 방송 날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 확인하면서 추세의 상승 전환을 확실하게 보고 조금 늦게 들어가셨더라도 100%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셨을 겁니다. 제가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코인들이 짧게 가져가야 할 코인, 스윙으로 가져가야 할 코인, 길게 가져가야 할 코인 모두 다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져가야 할 전략들 함께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하기 때문에 이미 관심 코인으로 가져가셨는데 이걸 더 오래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이 정도면은 수익을 내고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후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제가 계속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정보방에서 이후의 전략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매도 타이밍 조금 어렵다. 나 어디서 입절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디지털 자산 연구소에 이후의 전략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매일 관심 코인 2개 그리고 히든 코인 1개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관심 코인 2가지 가지고 와봤고요. 히든 코인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방송의 마지막에 나오는 히든 코인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관심 코인 첫 번째 관심 코인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관심 코인은 이뮤터블 X입니다. 코인의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신규 상장 코인은 아니고요. 업비트의 지난 2023년도에 상장이 된 코인입니다. 그래도 꽤 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4년 12월에 이제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꺾여서 4월 초까지 쭉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4월 초에 최저점을 갱신한 코인인데요. 네. 최근 2거래일 동안 유의미한 수급 들어오면서 제가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급증했네요. 네, 제가 늘 차트를 볼 때 거래량을 봐야 한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아직 일봉이 마감되지도 않았지만 어제보다도 더 큰 거래량, 강력한 올해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이게 네. 올해 가장 역대급 거래량 몰리면서 강력한 상방 모멘텀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코인클래스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방 추세를 완전히 밀어내면서 하방의 파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입니다. 지금.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돌파에 실패했던 1,050원대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지금 표시해드린 1,050원 라인을 돌파할 경우에는 상방으로 1,000원 중반대 1,000원 중반대까지도 가격이 열려있는 코인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코인에 넣어두시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이뮤터블 X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상승률이 꽤나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가는 건지 다시 내려가는 건지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1,050원 라인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시 맞고 내려온다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코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여러 번 가지고 왔던 관심 코인인데 또 여전히 구면일까요? 괜찮은 네, 구면인 코인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솔레이어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방금 리뷰에서도 만나봤었잖아요. 맞습니다. 더 올라가나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처음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2,030원대에서 관심 코인으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아유, 저 때라도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3,000원까지 벌써 올라왔네요. 처음 가지고 왔던 날보다 이미 1,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인 지난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관심 코인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때 당시가 2,600원이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이. 이때 2,600원 라인에서 지금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고 2,600원 라인에서 가격이 안착이 된다면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상방 추세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상방 추세대를 지금 타고 현재는 3,000원 초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궁금하시겠죠? 네. 이후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자면 지금 제가 이 상방 추세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3,000원 중반대까지는 상방 추세대를 계속 타고 올라갈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3,000원 중반대까지 상방 추세대를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코인에 넣어두시고 주의 깊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면인 코인이죠. 솔레이어 다시 한번 관심 코인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여태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고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주셨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3,000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향후에 대응 전략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 전략 세우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정확한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관심 코인이었고요. 그것보다도 더 선별해서 심사숙고해서 가져오신 히든 코인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코인은 그러면 또 어떤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히든 코인 역시 우리가 지난주 코인 클래스에서 배웠던 내용을 접목해 볼 수 오. 있는 차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좋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쌍바닥 패턴 혹시 기억하시나요? W자였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 쌍바닥과 함께 오늘 배웠던 저항선 돌파까지 확실하게 나온 코인을 히든 코인으로 가지고 와. 와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차트 보시면 하락 추세를 지금 이어가다가 하락 추세를 쭉 이어오다가 네. 최근에 바닥권을 터치를 했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다가 그리고 최근 표시해드린 구간에서 쌍바닥이 이제는 형성되었다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네. 네, 여기 첫 번째 바닥이 있고 두 번째 바닥이 있죠. 그런데 오. 제가 그때 당시에 쌍바닥 패턴에서 굉장히 우수한 쌍바닥 패턴은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좀 더 높을수록 우수한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주 기억납니다. 그렇군요. 지금 차트도 보시면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코인 클래스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우수한 쌍바닥 패턴의 조건에 부합이 오. 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차트 캔들의 레인지 역시 10분 봉이나 1시간 봉 이런 봉이 아니라 레인지가 꽤나 긴 캔들인데요. 또 쌍바닥 패턴 직전에 표시를 해드린 지금 파란색 라인에 저항선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저항선을 이제 막 뚫어내려고 추세가 지금 완전히 상방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전환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강력한 시그널인 쌍바닥 그리고 저항선 돌파가 모두 체크가 된 코인이고요. 오. 모멘텀 또한 충분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막 강력한 상방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코인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쌍바닥 보이시죠?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더 높은 두 번째 바닥이 지금 첫 번째 바닥보다 높은 쌍바닥 W자 패턴이 확인이 되었고요. 저항선 이미 돌파가 되었는데 또 중요한 것 늘 말씀드리는 또래량, 거래량이 이전보다 높은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거래량과 함께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방 추세로의 전환이 확정이 된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특히나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또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굉장히 하루하루 수익을 모아가다 보면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겠죠. 저와 코인 클래스를 계속 함께 하시다 보면 언젠간 그 타이밍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나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특히나 진입 타이밍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늘 익절하는 타이밍이겠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코인을 하시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트코인은 사실 차트가 몇 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 높은 지점에서 팔지 못했으니까. 조금 올랐는데 팔았으니까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 타이밍이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 정보방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코인 정보방에서 저의 익절 전략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인 정보방 들어오는 방법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QR코드를 스캔해 보시면 핸드폰 카메라 어플 안에 작은 영어 링크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히든 코인에 대한 전략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코인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제가 외신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굉장히 발빠른 이슈들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코인 정보방에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여태까지 코인 클래스에서 만나봤었던 내용들이 이 안에 싹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특히나 쌍바닥 패턴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우수한 타점이 발견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거래량도 강하게 터지고 있고 계속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매수 타점보다도 매도 타점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어도 좋은 자리에서 팔지 못하면 수익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실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매도 타점은 정확한 전략으로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앞서 만나봤었던 관심 코인 2가지부터 히든 코인까지 확실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X 내용들 그리고 뉴스 기사까지도 만나봤는데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이슈들도 선별적으로 내가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코인 정보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정보방 안에서는 이슈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이제 닫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나쌤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